궁금한 게 있는데 마포구가 강서구에 있잖아요. 근데 왜 마포구예요? 이 뭔? 예전에는 마포에 있었습니다. 아, 진짜요? 예비 고1을 위한 고교 선택 전략, 오늘은 어떤 학생이 나올지 좀 너무 기대되는데요.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입학한 홍창우 학생을 소개합니다. 나와주세요. 마포구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23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홍창우라고 합니다. 내신이 1.8로 졸업했다고 들었어요. 전교 몇 등 정도로 졸업한 거예요? 3학년 끝날 당시에 전교 석차가 4등이었어요. 오, 1학년 때는 성적이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2, 3학년 때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4등까지 올라온 거라서 상당히 뿌듯합니다. 1학년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, 성적이? 2점 후반대였거든요. 많이 뒤떨어지는 성적이었어요. 중학교 때는 성적이 좀 어땠어요? 20등대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별로 열심히 하진 않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받은 오히려 고등학교 때 완전 열심히 공부를 한 케이스? 많이 힘들었어요. 많이. 마포구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아, 이 고등학교는 어떻고 저 고등학교는 어떻고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마포구가 가장 무난하다. 근데 일반 같은 경우는 경쟁이 진짜 빡세니까 과중으로 넣으면은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. 그런 얘기를 듣고 마포구를 선택을 했어요. 궁금한 게 있는데 마포구가 강서구에 있잖아요. 근데 왜 마포구예요? 이 뭔? 예전에는 마포에 있었습니다. 아, 진짜요? 학교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어떤 편이에요? 전반적으로 그래도 공부를 하는 편이긴 하죠. 일반 반이고 과중반이 있잖아요. 이 4등 안에서 3명이 과중이고 1명만 일반 반이거든요. 이 과중에 대한 질문은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설은 전반적으로 어떤 편이에요? 가장 제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 운동장이 인공잔디거든요. 맨날 점심시간마다 같이 축구도 하고 모레 같으면 막 넘어져도 엄청 아프고 그런데 우주잔디니까 좋았죠. 학교에 대한 장점.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. 3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 같은 경우는 세특 챙기는 거, 생기부 챙기는 거 꼼꼼하게 봐주시고 수시로 가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케어를 많이 해주니까 좋죠. 반대로 오히려 이런 점은 좀 아쉽다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. 굳이 따지자면 급식 매 끼니마다 고기는 주거든요. 소위 말하는 막 깍두기 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. 저희가 사실 사전에 질문 답변을 받아봤는데 되게 특이해요. 고3 때 같은 반에 황소 같은 친구가 있어서 체육대회 경기를 우승한 적이 있다고요? 코로나였잖아요. 굉장히 오랜만에 체육대회를 3학년 때 진행을 했는데 줄다리기가 있었거든요. 맨 뒤에서 줄을 잡아가지고 버티는 역할이 있잖아요. 결승에서 황소 같은 친구가 이악 물고 끄는 모습이 장난 아닌 위압감이 있었거든요. 결승에서 이겨가지고 1등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 실제로 영상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무려 1200만에 가까운 조회수. 헐, 1200만에. 보통 여고에서 내신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좀 기싸움 이런 것들 막 소문이 많은데 마포고도 여고 못지않게 경쟁이 되게 치열했다고 들었어요. 내신 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. 과중에 온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. 보통 쪽으로 학원 다니면서 되게 열심히 친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다 진심이라서 내신을 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마포고는 과목별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나요? 1학년 때 코로나가 처음 터졌잖아요.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집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국어 선생님께서 1학기 중간 시험을 되게 쉽게 내셨어요. 100점이 10명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저도 90점 후반대 점수 받았는데 1등급이 안 나왔거든요. 그 정도로 쉽게 나왔는데 1학기 기말고사가 진짜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. 100점이었던 애들도 다 팍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 틈에 김종길 국어학원을 통해 실력을 올려서 높은 점수를 받고 결국은 1등급을 거머쥔 건가요? 그렇죠. 서술형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특정한 개념 같은 거를 쓰세요. 시조 같은 게 있다면 시조의 특징이 뭔가요? 3가지 쓰세요. 이런 식으로 개념만 잘 숙지하면 서술형 점수는 어렵지 않게 탈 수 있고 사실 점수가 크게 갈리는 거는 객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. 객관식 하나하나가 배점이 4점 후반에서 5점 초반으로 꽤 작지 않는 편이고 수학은 좀 어떠해요? 20문제가 나올 텐데 충분히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. 다 푸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. 수학이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.
내신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, 기출,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도 많이 내니까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. 영어는 좀 내신 특징이 어때요? 제가 다닐 때는 1, 2학년 동안 크로스워드 퍼즐 있잖아요. 이렇게 가로, 세로 해가지고 이제 단어 채워 넣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단어를 영영풀이를 읽고 유추해내서 채워 넣는 게 서술형으로 무조건 나왔었거든요. 그게 점수 100점도 꽤 높은 편이라서 단어를 외우고 영영풀이까지 확실히 아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. 탐구는 어땠어요?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문제가 나오는 소스를 주시는 편이세요. 특히 화학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. 그 학습지가 기출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푸는 방법을 숙지를 해야 합니다.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 단축도 하고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. 다 얘기해준 것처럼 잘 알고 준비했을 텐데 본인만의 고득점 학습 팁? 국어 같은 경우는 성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. 언어와 매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잘자잘한 걸 묻기 때문에 개념 같은 거를 확실하게 다지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. 화작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지문을 중심으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수능 화작 푸는 것처럼 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국어 자체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? 너무 뻔한 소리긴 한데 책을 좀 읽는 게 독해력이 확실히 국어는 진짜 중요하잖아요.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 책 같은 거를 대여해주는 매주 저를 거기에 데리고 가셔서 책을 빌려서 자주 봤거든요.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습관을 들이게 만드시는 게 고등학교 때 책을 읽기는 좀 어렵잖아요. 어렵죠. 어릴 때 부모님께서 저를 책을 많이 읽게 해주셔서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할 수 없겠지만 수학은 전반적으로 고득점을 위한 학습 팁이 있다면? 솔직히 저는 선행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. 저보다 높은 성적을 받은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조기교육을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 친구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. 그 친구가 수학적 센스가 뛰어난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수학적 센스도 재능도 확실히 포함이 되지만 조기교육을 받으면 늘긴 늘거든요.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정말 중요하고 오답노트 꼼꼼히 하시고 그럼 영어는요? 영어도 많이 읽어야죠. 그리고 단어가 무조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영어학원에서 단어 외우는 걸 진짜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. 매 시간마다 단어 테스트 보고 매 시간마다 단어 뭐 몇백 개씩 외워서 와라. 단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수능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과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대부분 통용되는 내용이긴 한데 2, 3학년쯤 가면은 대부분 시험들이 다 수능 경향에 맞춰서 나오잖아요. 수능 특강 열심히 풀고 수능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탐구 발표대회 상 타면 장학금도 줍니다. 얼마? 1등 하면은 진짜 꼭 해야겠죠?